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4단원 2023학년도 마지막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수업이 많아지고 강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대단원의 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첫 번째 2023학년도 6월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유촉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그냥 일반 명사예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이게 남기는 이야기, 남기는 뜻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밑줄 친 나,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에 친애하는 동지들 불치의 병으로 몸져 누운 지금 나는 지금 아픈가 봐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우리 당과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은 내가 조직한 중국 국민당을 조직을 했대. 중국 국민당을 조직했다고 나옵니다. 나는 중국 국민당이 제국주의로부터 중국 및 그 밖의 다른 피침략국을 해방하는 역사적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소련과 협력을 해왔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소련은 세계 피압박 민족의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 승리를 획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힌트는 중국 국민당을 조직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힌트로서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료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왜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모두 제 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요 사건을 얘기를 할 때 소련과 협력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씩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국민당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이 모두 다 국민당으로 개인 자격으로 입당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민당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국공합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자료 자체가 어떤 국공합작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라는 걸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민당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잘못 읽어서 중국 국민당을 만든 사람, 장제스 이렇게 가주면 안 돼요. 중국 국민당을 조직한 사람은 순원입니다. 자, 순원이 중국 국민당 조직을 하고 이후에 활동을 진행하면서 결국에 제1차 국공합작까지 추진을 하는데 그런 이후에 죽게 되고 이후에 이제 권력이 장제스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그 제1차 국공합작이라는 걸 이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 자료가 이제 나왔으니까 답은 그러면 이제 순원이 제1차 국공합작을 추진하였다라고 하는 걸로 쉽게 고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힌트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도 한번 꼭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죠. 교육치거를 공포하였다. 교육치거 자주 나오는 선택지죠. 요건 일본 웨이지 정부에 대한 이야기고요.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1890년에 반포가 됩니다. 공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2번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였다.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건 8개국 연합군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합군의 8개 나라를 모두 다 알 필요는 없겠죠. 자, 어쨌든 진압이 되고 나서 신축조약이 체결되는 모습. 이 신축조약의 내용의 중요한 거 베이징 수도에 외국 군대가 이제 주둔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다음에 위기감이 느껴지는 가운데에서 보수파가 신정을 하게 되는 요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하였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 홍수전 이런 사람들이 떠올라줘야겠죠. 홍수전과는 관련이 없고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한중민족항일 대동맹을 결성하였다. 요거 되어 있죠. 요 한중민족항일 대동맹을 결성하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게 자주 나오고 있는 선택지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주사변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언저리쯤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시기적으로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일단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랑은 관련이 없는 그런 선택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자료 꼭 한 번만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억할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문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밑줄 친 신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원래 사파 그림이 좀 그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림은 잘라냈고요. 여러분들은 문제 만약에 이거 아니고 다른 기출문제로 보고 있다면 한번 사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민견당패라는 제목의 사파이다라고 하고 이 위에 사파가 그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사파는 이 신정부의 신정부 인사들이 커다란 개로 상징되는 민권운동이 진행되고 있대요. 단속하려 하고 있대. 정부 인사들이 민권운동가들을 단속하려고 하고 있대요. 역부족인 모습을 풍자하였다. 개의 꼬리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고요. 뒤쪽으로는 개에게 갈채,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자, 의회 설립을 요구하는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 너무 중요한 힌트죠.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의 제출로 민권운동가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었고, 탄압을 하면서도 이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서 헌법을 제정하였다. 아, 그러면 지금 뭐와 관련된 거다 이거? 자유, 민권, 운동과 관련이 된 거다. 그리고 이 자유민권 운동가들을 탄압하고 뭔가 단속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신정부는 어떤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세워진 메이지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의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힌트였던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타가키 다이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제출을 한 거고요. 1874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면서 일부 반영해서 헌법이 제정됐었죠. 이 헌법이 뭐였어요? 대일본제국 헌법이었습니다. 대일본 제국 헌법을 이제 만들게 됐었고, 요거는 시기가 1889년이었고요. 늘 헷갈리지 말라고 한 건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본의 의회인 제국의회가 설립이 됩니다. 1890년 그 다음 해에 이제 설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놓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보기에서 메이지 정부와 관련된 거 고르시면 됩니다. 자, 기억.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거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헷갈리지 마세요. 미일 화친 조약 플러스 미일 수호 통상 조약까지 요 둘 다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메이지 정부가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야? 에도 막부 때 맺은 겁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은 1854년, 수호 통상 조약은 1858년이었습니다. 그렇죠? 메이지 유신 자체가 1868년이니까 요 둘 다 언제 때다? 에도 막부 때다. 그럼 기억 아니죠. 자, 니은 베르사유 조약 조인을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거면 이 정부는 어느 정부를 얘기하는 거냐면 중국의 중국의 베이징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징 정부. 이제 군벌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당시에, 자, 이게 언제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들 요거 처음 듣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베르사유 조약 조인을 거부하였다. 뭐의 결과로 우리가 배워요? 오사 운동이 이제 결국 오사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것의 결과 중국 베이징 정부, 중국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 조인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결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오사 운동과도 연결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애초에 국가가 안 맞잖아요. 자, 디귿 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보면 운요 사건을 빌미로 조약, 이 조약 뭐 얘기하는 거야? 강화도 조약을 맺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강화도 조약 운요 사건 조약 시기 한번 생각해보면 1876년입니다. 다 언제 때예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정부가 추진한 거 맞죠? 디귿. 자, 리을 징병제를 실시하여. 이거는 시기를 떠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정부가 시행했었던 여러 개혁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했던 걸로 골라주시면 되죠. 디귿, 리을 모두 맞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신분제를 없애고 3인 평등을 추진한다던가, 신분제를 없앤다던가, 아니면 또 중요한 거 있죠?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한다던가,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한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는 시기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871년에 보내서 73년까지 이와쿠라 사절단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쿠라 사절단 보냈던 이유가 뭐죠? 서양 문물을 좀 보고 배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불평등 조약들 체결된 거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서 메이지 정부의 개혁 내용들이 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돌아가서 개념 복습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전쟁이네요. 이 전쟁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진행되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쟁을 찾고 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시기를 잡은 다음에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골라주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연도 문제 또는 연표 문제,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알겠지만 꽤나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 자, 한중 두 민족이 통일전선을 건립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어느 날 중국의 친구를 방문하다. 자, 힌트가 나왔네요. 조선 의용대라는 표제를 단 보도를 통해 9.11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 의용대가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소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바로 골라주셔야 돼. 조선 의용대 언제 만들어졌어요? 1938년에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주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국 본토, 중국 관내 지역에서 만들어진 부대였어요. 자, 조선 의용대는, 자, 여기 또 힌트 나오네요. 루거우 차오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 전쟁에 참가하여. 루거우 차오 사건은 무슨 전쟁에 발단이 되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발단이 되었던 사건이고, 여러분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자, 최후 승리를 쟁취하는 길만이 한국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활발한 공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 의용대가 이러한 선전 공작을 진행을 하고, 이 표현은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 외침이자 주장이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쟁 자체는 중일 전쟁이고, 조선 의용대가 여러분들 몰랐다면 중일 전쟁 이후에 창설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듯이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일전쟁 루거우 차오 사건 언제 있었죠? 1937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 사실상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같이 중일전쟁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선의용대와 관련된 거 몇 가지만 더 힌트 가져가 볼까요? 누가 만들었죠? 김원봉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요. 또 지역이 어디였냐면 여긴 9.11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만들어진 곳은 우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름으로 한커우라고도 불렀던 우한 한커우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단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중일전쟁 1937년부터 45년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로 적절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사운동에 참여. 지금 오사운동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오사운동이 1919년이라는 걸 알면 훨씬 더 쉽게 고를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도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거 너무 그냥 시기가 안 맞죠, 중일전쟁이랑. 자, 1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2번 만주에 파견되는 리튼 조사단원이라고 하면, 만주에 파견됐고 리튼 조사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제연맹에서 보냈던 뭐를 조사하라고, 무슨 사건과 관련해서? 만주사변과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만주사변이 일어난 건데, 만주사변은 중일전쟁보다 앞서서 이제 본격적인 대륙 침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만주사변은 여러분들이 1931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지금 당장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개념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만주사변 연도를 모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연설하는 자민당 소속 일본 총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 의회? 아니에요. 뭐예요? 자민당 소속이라고 한다면 자민당이 언제 만들어졌어? 자민당 플레인이 뭐야? 자유당과 민주당을 합친 자유민주당이 이 자민당의 플레임이죠. 원래 자유당이 있었고 원래 민주당이 있었어요. 이 둘이서 손을 잡은 겁니다. 누구에 맞서기 위해서? 사회당에 맞서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입니다. 그러면 요거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55년 55년 체제가 시작할 때 요 자민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의회에서 연설하는 자민당 소속의 일본 총리가 있으려면 55년 체제 이후여야 돼요. 1955년 이후여야 된다는 거. 시기가 아예 안 맞죠. 2차 세계대전도 끝난 이후잖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풍도해전의 발발 소식을 전하는 신문기자. 이거 너무 자주 나왔죠? 지금 풍도해전을 사실상 뭐와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청일전쟁과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청일전쟁이면 너무 전이죠. 지금 이건 중일전쟁이잖아. 이땐 청나라가 있었네. 심지어 시기적으로도 아예 안 맞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청일전쟁 고를 수 있었나 보면 되겠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중일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잖아. 잘 한번 볼게요. 자, 난징에서 충칭으로 수도를 옮기는 국민당 정부 관리. 요거 당연히 볼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 몰랐으면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봐봐요. 원래 국민정부의 수도는 난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1928년에 국민정부가 수립이 됐잖아. 뭐가 끝나고 나서? 북벌이 완수되고 나서요.
불벌이라고 쓴 것 같네. 북벌이 완수되고 나서 국민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그때 수도가 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난징이 함락당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함락이 당하고 그러고 나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충칭으로 옮겨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충칭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랑도 연관이 있잖아? 어떤 연관이 있어요? 그쵸?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충칭으로 결국에 자리를 옮겼었기 때문에 충칭이라는 곳은 이런 방식으로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징을 함락하고 나서 일본이 중국의 어떤 기세를 꺾기 위해서 했던 만행이 뭐예요?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중일전쟁과 관련해서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럼 답은 5번인 거죠. 5번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일전쟁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 37년부터 45년에 있는 상관없는 사건들을 막 물어보면은 연도 문제였다기보다는 중일전쟁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 그 정보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딱 타겟팅해서 물어봤던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도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가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요. 미리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기출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사진은 인도에서 건너온 붉은 터번을 두른 시크교도 순포라는 시크교도 순포의 모습이래요.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홍콩이 할양되고 개방된 5개 항구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 얘들아, 이거 어디서 봤었던 기억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기출에 나왔었으니까 기출 공부를 했다면 기억을 하고 갔어야 되는, 그때도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던 문제예요. 2021학년도 이건 심지어 수능에 나왔던 거고요. 10번 수능 10번 문제 자료에 기출되었던 표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홍콩 할양이라고 하는 걸 넣어줬지만 그냥 그 당시에는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개방된 5개 항구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은 황푸강에 인접한 와이탄을 중심으로 한 가해 조계에서 주로 치안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서양인들이 직접 나서기 곤란한 일을 수행하였다. 읽어봐도 사실 여러분들 힌트가 그렇게까지 추가적인 힌트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죠. 물론 와이탄 이런 것들도 힌트가 될 수 있는데 힌트가 아주 충분하지 않아요. 즉 이거 지금 기출되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도 기출 공부가 되어 있느냐, 기출되었던 거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홍콩이 할양됐으면 어떤 조약인 거죠? 제1차 아편 전쟁에 따라서 맺어졌던 난징 조약인 거고요. 홍콩이 할양됐으니까 요 난징 조약 1842년 난징 조약에 따라서 개방된 5개 항구,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죠. 개항된 조약과 관련돼서는 개항된 항구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챙기자 그랬어요. 상하이, 그리고 상하이가 가장 북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 요렇게 개항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 기출됐었고요. 상하이는 워낙 중요한 그런 도시고, 광저우는 가장 남쪽에 있어요. 가장 남쪽에 있어서 광저우도 괜찮기는 한데 광저우를 물어본다고 쳤을 때 답으로 고르게 할 만한 게 공행이 설치되었다 정도일 것 같아요. 공행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어찌됐든 상하이, 닝보 요건 기출이 됐으니까 이게 난징 조약에 따라 개항된 항구들 눈여겨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북쪽에 있었던 거 상하이였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미 기출이 되었었어요. 그때는 이 표현 말고도 힌트가 하나 더 있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다가 힌트를 좀 몰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상하이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상하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물어볼 거 참 많죠? 답 몇 번일까요? 자, 상하이라는 도시 나오면 그런데도 물어볼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된 곳이다라고 하는 걸 답으로 계속해서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를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능기기국이 설립됐다. 뭐 했어요?
난징이라는 곳이었죠. 방금 전에 보고 왔었던 난징이라는 곳이었고, 요거는 양모운동과 관련되어 있고, 사람으로는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세트로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와 친해가 결성된 곳, 이제 더 이상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1907년 도쿄에서 결성이 됐었습니다. 자, 다음 청일전쟁의 강화조약이 체결된 곳은 쓰지 않을게요. 시모노세키죠. 시모노세키 조약이니까. 자, 5번 유럽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공행이 설치된 곳이다. 여러분들,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개방된 항구 5개 중에 한 곳인 건 맞아요. 그런데 가장 북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잖아. 그러면 이건 광저우기는 하지만 5번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광저우 문제를 낸다고 하면 5번이 답으로 나오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 내는 폭 자체는 좀 좁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요 난징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또 괜찮습니다. 전에 다 얘기했죠. 명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동진의 수도이기도 했었고 국민정부의 수도이기도 했고 태평천국의 수도이기도 하면서 금릉기국이라고 하는 자주 출제되고 있는 요 선택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난징이라는 도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공행하면 1757년부터 난징조약이 체결되는 42년까지 걸륭제 시기에 공행 설치가 시작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하이와 관련해서 또 뭐 있어요? 신보라고 하는 1872년에 창간된 게 창간이 됐었다라고 하는 건 신보 창간과 관련된 요 얘기도 한번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출 공부 꼭 하시고 선생님이 주는 메시지들 꼭 무시하지 마세요. 개항된 항구들은 항구를 꼭 좀 공부를 하자.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고요. 요것도 개항된 조약과 관련된 건데요.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국가와 관련돼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료 1번과 자료 2번입니다. 자료 1번.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그러니까 조약을 찾을 때는 사실 나머지 4개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 조약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근데 니가타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선택지로. 나가사키는 원체 중요한 도시고요. 그리고 가나가와도 출제가 한번 됐어요. 가나가와 대신 어디가 개항이 됐다? 요코하마가 대신 개항이 됐었다. 대신 개항됐다. 요런 방식으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6조 보면은 일본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가들은 그들의 영사재판소에서 조사한 후 가해 법으로 벌한다. 나라는 모르더라도 6조가 뭐와 관련됐다? 영사 재판권과 관련된 조항이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자, 자료 1번 개항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맺은 조약이에요?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고, 그럼 이거 미일 화친 조약이에요? 수호통상 조약이에요? 수호통상 조약이죠.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왜? 시모다와 하코다테 이외에 추가 개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호 통상 조약, 그리고 영사재판권 역시 수호 통상 조약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1858년에 체결됐고 이거 에도 막부 때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가는 미국이네요. 자, 자료 2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프랑스가 나오네. 자, 나 내에서 크리스트교를 믿을 수 있으며 나인들도 크리스트교를 믿기 원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믿을 수 있다. 크리스트교를 믿을 수 있다. 자, 지금 이게 뭐와 관련된 거야? 우리가 공부했었던 선교의 자유와 관련된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5조의 힌트 확실한 거 나오죠? 다낭, 바랏, 꽝엔. 다낭 외에 3개 항구가 개항됐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자, 선교의 자유 있고 다낭 포함 3개의 항구가 개항되는 내용, 하나 더 뭐 있었죠? 영토가 하량되는 얘기까지 나와 있었다. 요 3개는 세트로 좀 기억하자 그래서 이거 다 기출됐던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제1차 사이공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프랑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프랑스 이미 나왔잖아. 그러면 나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사실 문제만 보더라도 미국과 베트남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가나를 묶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일단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가나를 묶은 선택지는 없네요. 가나를 묶은 선택지는 없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기억.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였다. 근데 사실 지금 말하면서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베트남을 묶기에는 여기에 있는 베트남은 대월이죠 사실. 근데 이후에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면 이후에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일 수 있어서 요거는 묶어서 내긴 좀 힘들 것 같네요. 자,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였다. 에치슨 라인은 6.25 전쟁 직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은 그냥 적당하게 한 1950년
6.25 전쟁 전이에요. 근데 1월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누가? 미국이 발표한 거 맞죠? 내용 잘 기억해 두세요. 에치슨 라인의 내용이 뭐였어요? 타이완과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제외됐다는 거예요. 자, 기억 넘어가고 기억 외치고. 미국 맞죠? 자, 다음 니은 청으로부터 타이완을 넘겨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넘겨받은 거면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죠. 일본은 여기에 없습니다. 자, 미일 수소통상조약이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일본은 이미 나와 있었고 가는 미국이었죠. 자, 나 한번 보겠습니다. 영토의 일부를 할양하였다. 그쵸? 바로 나오잖아. 이거 지금 기출에서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사이공조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리얼 한번 보겠습니다. 산둥 지역에서 누리던 이권을 일본에게 빼앗겼다. 얘들아, 일본이 이거 뭐와 관련된 거야? 21개조 요구와 관련된 거죠. 21개조 요구에서 얘기한 건 누가 가지고 있었던 산둥반도 이권을 일본에게 달라는 거였어요? 독일이었죠. 독일. 산둥반도 이권은 독일이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얘기가 나오잖아. 일본과 관련된 뭐 21개조 요구, 뭐 5.4운동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보이는 김에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요. 자, 독일의 이권이 일본에게 달라. 어디에 대한 이권을? 산둥 반도에 대한 이권을 일본에게 달라라고 요구했던 게 21개조 요구였습니다. 21개조 요구. 그리고 이게 넘어간 게 확정된 게 어디서 넘어갔어요? 파리 강화 회의에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에서 결국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뭐가 일어났었어요? 중국에서 5.4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산둥반도의 이권에 대한 문제는 5.4 운동으로 끝이에요? 아니죠. 이게 최종 확정된 건 어디였어요? 워싱턴 회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지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워싱턴은 뭐야? 워싱턴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1921년부터 22년까지 개최됐었던 이 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결국에 뭘로 결정이 됐어? 일본이 결국 가지고 있었던 산둥 반도에 대한 이권을 누구에게 넘겨줘라? 중국에게 다시 넘겨줘라라고 하는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회의는 여러분들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던 중요한 선택지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제 9월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가의 전개 과정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는 어떤 사건인가 봐요. 전개 과정 중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 의용병들은 용감성과 뛰어난 통솔력으로 유명하였다. 그들은 가 중 장파쿠이의 철기군, 주페이더의 제3군 등에 가담하여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만약에 이거 보고 나서 알았으면은 그분은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죠. 자, 중량하고 이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가를 위해 광저우에서 출발한 혁명군은 불과 수개월 만에 창장강 유역까지 도달하였다. 그리고 이게 힌트죠. 난징의 수도를 두고 중국을 통일하였다. 자, 그 과정에서 당시 혁명가들이 느꼈던 환희와 열광은 지금도 생생히 떠오를 듯 정도로 대단했다. 뭐저저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봐봅시다. 자, 가가 전개가 됐고요. 가 전개는 우리가 가에 대해서 지금 무슨 군대? 혁명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난징을 수도로 두고 중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여기가 수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가라고 하는 게 요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라고 하는 게 지금 뭐다? 북벌이다. 북벌이라는 걸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이게 지금 국민정부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죠. 난징을 수도로 삼았던 나라들은 꽤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시기에 난징을 수도로 삼고 중국을 통일했다라고 표현을 할 만한 정부는 국민당 정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라고 하는 사건이 북벌, 국민혁명이다. 혁명이라는 표현 쓰고 있잖아요. 국민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북벌이다. 1926년부터 28년까지 전개됐었던 북벌이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광저우에서 출발했다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듣지 않았어요? 국민혁명군이 2022학년도 9월, 작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들은 거죠. 13번 문제 있잖아요.
13번 문제에 그 무슨 문제였냐면 장제스 같은 사람의 그림이 나와 있었고 대화 말풍선 안에 뭐 이제 국민혁명군 출발하자 이랬는데 우리 이제 광저우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들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랑 표현이 똑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답이 몇 번이야? 북벌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답이 몇 번이다? 2번. 그렇잖아요. 거기에도 국공합작 결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당 탄압 국공합작 결렬이라고 하는 1927년에 4.12 상하이 쿠데타라고 하는 거를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모두 내고 있었습니다. 뭐와 관련해서요? 북벌. 북벌 중간에 이게 무슨 표현이랑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 1차 국공합작이 좀 풀로 써야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국공합작이 결렬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1927년에 있었던 4.12 상하이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줘야겠어요. 왜? 이미 2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요.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봐줘야 할 어떤 주제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선택지 나머지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홍군이 대장정. 여러분 대장정이라는 사건 기억나세요? 대장정은 뭐냐면 1차 국공합작이 이제 결렬되고 나서 이제 탄압은 지속이 되죠. 어쨌든 북벌은 끝났습니다. 북벌이 끝나고 나서도 공산당에 대한 탄압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자 결국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북벌 완수 이후에도 공산당에 대한 탄압이 지속이 됩니다. 탄압이 지속이 되자 결국에 대장정을 감행을 해가지고 장기간 이제 공산당이 도망가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됐었던 이 대장정이라고 하는 사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정은 처음 나온 선택지네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뭐가 창설됐다? 한국 광복군이 창설됐다. 이것도 한번 기출이 된 적 있습니다. 1940년에 그때는 연표 문제로 나왔었고요. 1940년에 한국 광복군 창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이미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거처를 옮긴 다음의 일이니까 요게 충칭에서 창설됐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중일전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시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항일전쟁을 위해서 제2차 국공합작이 성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좀 지우고 나서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요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요거 볼 때요. 사건의 순서를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산당의 탄압이 계속됩니다. 일본과의 싸움이 중요해 보이는데 공산당의 탄압이 계속해서 지생이 되기 때문에 국민당의 공산당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 이제 장제스 휘하에 있었던 장쉐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안 사건을 일으키죠. 시안에서 장제스 가둬놓고 공산당 계속 탄압할 거야 아니면 일본이랑 먼저 싸울 거야 라고 해서 결국에 답을 받아냅니다. 시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답을 받아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일 전쟁이 발발을 하죠.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결국에 제2차 국공합작이 성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북벌 이후에 있는 이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기가 안 맞게 되고요. 자, 마지막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중국 의영군과 연합작전을 폈다. 오랜만에 나오는 선택지네요. 여러분들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면 반드시 세트로 한국 독립군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요거는 한중 연합작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기출을 통해서 봤을 때 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행이 됐었던 만주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기출에서 만주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봐봐요. 기출이 누적되면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선택지를 지워나가야 되는지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신경을 써주시고 요거는 만주사변 직후입니다. 만주사변 직후예요. 직후. 그러니까 만주사변은 언제 일어나요? 요 국민혁명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잖아요. 1928년에 북벌이 끝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요것도 시기가 안 맞습니다. 전개 과정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금 요거는 연도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북벌 중에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는 공산당을 탄압하는 4.12 상하이 쿠데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2년 연속으로 물어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운동. 자, 어떤 운동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료에 천보와 천영은 각각 상제와 예수의 의미로 보인다. 진성조라 자칭하는 그는 남녀 평등과 청조 타도. 지금 이거 힌트죠. 남녀 평등과 청나라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멸, 만, 흥, 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남녀평등과 청조타도 사실 밑에를 봐도 뭐 이렇다 할 힌트는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제와 예수, 그 다음에 남녀평등과 청조타도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려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그가 홍수전이겠죠. 홍수전. 자, 그래서 여기에 뭐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빠져 있어요. 힌트로. 토지균분은 안 좋죠. 토지균분. 그래서 우리 세계사 친구들은 토지균분과 관련해서 동아시아에서 몰라도 되지만 일단 이 토지균분 관련해서 천조전무제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연도도 한번 꼭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의 선택지를 보기 전에 뭐와 관련이 있죠?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는 요 시기에 뭐가 같이 일어난다? 뭐가 같이 일어난다? 제 2차 아편전쟁도 요 시기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꼭 해주세요. 이게 연관되기가 딱 좋은 시기여서 그렇습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였다. 저거 저대로 사자성어처럼 만들면 뭐가 돼요? 폐, 번, 치, 현이 되죠. 요거 1871년입니다. 요거 한번 기출이 됐었잖아요. 2021학년도 6월 문제에 저 13번 문제에 우리가 이제 한번 폐번치현 다음 해에 폐번치현이 실시된 다음 해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연도 문제 하나 나왔었는데 폐번치현 요거 어찌됐든 메이지 유신 시기 1868년 이후에 있었던 요런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요거는 일본 관련된 거니까 아니죠. 자, 2번 반외세를 주장하며 산둥성에서 시작되었다. 요 선택지 한번 봐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반외세를 주장하며 산둥성에서 시작됐다. 여러분들 요거 의화단 운동과 관련됐어요. 의화단 운동과 관련됐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지금 평가원에서 선택지로 썼다는 건 뭐예요? 대다수의 교과서에 의화단 운동에 산둥성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선택지 만약에 의화단 운동인 거 몰랐으면 여러분들은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요건 의화단 운동이니까 태평천국 운동과는 관련이 없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이용장 등 한인 관료층의 주도로 진압됐습니다. 맞죠? 이거 맞죠? 그래서 요거 향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는 교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서양 세력들까지 합세해서 요거를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한인 관료층들은 이거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세력들의 우수한 군사 기술을 보게 되었고 우리도 좀 보고 배워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곧 있다가 양무 운동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윌슨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 윌슨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면 여러분들 요거 언제 나왔어요? 요거 언제 나왔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파리 강화 회의면 언제야?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잖아요. 시기가 아예 안 맞죠? 그리고 요러한 표현이 들어가는 건 예를 들면 3.1운동이라던가 이런 표현들이 좀 들어가게 되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상하이 계약을 규정한 난징조약 체결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난징조약은 무슨 전쟁으로? 제1차 아편 전쟁으로 체결이 됐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건 지워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상하이 계약 말고도 또 뭐 있었어요? 다 쓰진 않을게. 닝보, 그 다음에 푸저우, 샤먼, 광저우 이렇게 5개 계양되고 가장 북쪽에 있는 게 상하이였다.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오랜만에 나온 연표 문제입니다. 연표 문제고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유럽을 모델로 근대화를 추진해서 의회를 개설한 일본이네요. 일본은 동해에서 차르의 발트 함대를 제압하였다. 여러분들 우리 계속해서 청일전쟁을 평가원에서 뭐로 내고 있어요? 풍도의 전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동해 해전 있잖아. 동해 해전은 여러분들이 뭐랑 연결 지어 주시면 돼요? 러일 전쟁과 연결 지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러일 전쟁, 동해해전 말고도 여기 힌트 뭐 있어요? 발트함대를 제압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확실하게 이건 러일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로써 의화단 진압을 계기로 만주에 주둔한 러일 차례의 제국과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벌인 전쟁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가 시기는 러일 전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종전된 시기입니다. 종전된 시기고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1905년인 거겠죠. 자, 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베이성에서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는 혁명파의 영향을 받아 만주족 정부를 전복한다. 만주족 정부 누구? 청나라를 전복하는데 있음을 밝혔다. 또한 각국 정부의 중립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고 공화정 수립이 목표였고요. 혁명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만주족 정부 즉 청나라를 전복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아주 확실하게 신의 혁명이죠. 신의 혁명이 일어났잖아.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다는 건 우창봉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창 신군봉기. 신의 혁명이 시작됐다는 거니까 요거는 1911년 기점입니다. 요렇게 잡고 나서 요 사이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한번 본다면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전조화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동학 농민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은 조금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 주셔야 되는데 전조화약이 체결이 되고 이제 청나라와 일본, 전조화약 체결되기 전에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이미 들어와 있었죠. 그러니까 전조화약 체결한 이후에 청나라, 일본군 모두 나가달라고 하는데 일본이 거절을 하고 청나라를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조화약 체결된 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그 언저리쯤의 시기가 디테일하게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복습이 한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전조화약이 체결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요.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면서 무슨 조약이 맺어졌죠?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졌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뭐 있어요? 타이완과 랴오뚱 반도 할양이 있죠. 물론 일본은 랴오뚱 반도를 할양받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삼국 간섭 때문에. 어찌됐든 1번 다음에 3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3번 모두 아닙니다. 1번과 3번은 거의 붙어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 이전입니다. 가 이전 둘 다. 자, 3번 대한국 국제가 선포되었다. 여러분들 대한국 국제는 어떤 주제와 함께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냐면 일본의 대일본 제국헌법 그리고 중국의 청나라의 흠정헌법 대강과 함께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서 대한국 국제 요거는 1899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1899년에. 자, 그래서 요것도 시기가 안 맞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대일본 제국헌법은 1889년이었고요. 그다음에 흠정헌법 대강은 1908년이었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4번 흠정헌법 대강 반포 있네요. 1908년이었단 말이에요. 1908년.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한 번에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1908년이니까 가나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였다. 요거는 시기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신해혁명의 결과 중화민국이 만들어집니다. 중화민국이 만들어진 건 그 다음 해였고요. 결과적으로 중화민국이 만들어지고 그 첫 번째 총통, 임시 대총통으로 누구? 순원이 취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해혁명 다음에 있는 요거는 개념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나 이후에 있는 사건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5번은 아니겠죠. 가나 사이에 들어오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4번과 관련된 걸 조금 정리를 해주겠다고 했죠. 그 부분을 한번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중국의 여러 개혁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그 개혁적인 움직임과 관련되어서 어떤 배경들이 있었는지를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제 1차, 2차 아편 전쟁이 발생을 하는 시기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아편 전쟁과 엮여 있는 그 시기가 태평천국 운동까지도 이제 진압이 되게 되죠. 자, 방금 좀 전에 문제에서 얘기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있으면서 요 사건이 있고 나서 서양 과학기술, 서양 군사기술의 우수성을 절감을 해서 한인 관료층을 중심으로 뭐가 일어났었죠? 양모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모운동의 앞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이 앞에 있는 제1차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양모운동은
1861년부터 시작돼서요. 자, 대체로 94년, 95년 언저리까지로 봐요. 왜? 양무운동의 사형 선고 뭐였죠? 양무운동의 사형 선고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자, 청일전쟁을 패배하면서 반성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일본에게 패배했네?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무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본은 우리는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일본은 서양의 의회제도라던가 서양의 정치제도까지 다 받아들였으니까 저쪽이 더 우월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가 시작이 됐었습니까?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됐었죠. 청일전쟁 패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관이 됐었습니다. 1898년이었고요. 자, 그런데 변법자강운동 자체는 무술정변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서태후 등 보수파에 의해서 이게 마무리되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는 보수파가 한동안 권력을 쭉 가지고 있게 되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청나라를 자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였죠? 의화단 운동이었어요. 자,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의화단 운동도 결국에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진압되고 나서 신축조약이라고 하는 게 체결이 되죠. 신축조약 1901년에 체결이 되는데 이 신축조약의 핵심 내용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주둔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청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청나라는 노답이다. 혁명을 통해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리고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해보지 못한 거 뭐 있어? 헌법이라도 좀 만들어보자. 의회제도 개설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입헌파와 혁명파의 이제 논란들이 있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대위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이 서태후 등의 보수파가 어찌됐든 이제서야 뒤늦게라도 개혁을 진행하게 되죠. 우리는 그걸 신정, 광서신정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신정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근데 이 신정이 진행되는 중에 옆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러일 전쟁이 발생을 해요. 러일 전쟁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와, 일본이 러시아까지 이겼어? 야, 우리도 진짜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헌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입헌운동이라고 하는 게 계속 진행이 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만들어졌던 게 방금 봤었던 흠정헌법대강입니다. 물론 흠정헌법대강은 많은 사람들이 절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1908년에 흠정헌법대강에는 많은 한계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흠정헌법대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너무 삐뚤게 하니까 네모칸이 안 만들어지네요. 자,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흠정헌법대강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말했죠. 많은 한계점이 있게 되었고 결국에 이제 라스트 뭘로 이어져요?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청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중화민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중화민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네모칸을 친 것들이 굵직굵직한 청나라에 있었던 개혁 사건들인데요. 그 개혁 사이사이에 어떠한 사건들, 왜냐면 이거 제1차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도 중요 주제죠. 청일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무술정변은 계속해서 변법자강운동의 선택지로 나오고 있고요. 의화단운동과 신축조약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러일전쟁도 방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러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흠정헌법대강이 만들어지는구나. 변법자강운동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구나. 의화단운동과 신축조약이 끝나고 나서 신정이구나. 이런 감각을 잡아달라고 지금 이걸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리를 하고 나면 최소한 어떤 전쟁이라던가 어떤 굵직한 배경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 다 했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칙령을 반포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사실상 기출이 되었던 자료이기는 해요. 자료와 똑같은 자료는 아닌데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2021학년도 6월에 13번 문제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폐번치연이 실시된 다음 해에 일본에서 어떤 학제가 제정됐다라고 하면서 그 학제가 발표된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진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연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학제의 내용이 뭐였냐면 의무교육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소학교 의무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이었냐면 1872년이었다. 요거 좀 몰랐으면 기억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소학교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소학교를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 고등소학교로 나눈다. 소학교의 설치 구역, 위치는 지방행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아동의 학령은 6세부터 14세까지로 하고 쭉 보면 부모 및 후견인은 보통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를 가진다. 지금 이것 역시 뭐예요? 소학교 의무교육령이고요. 맞죠? 1872년에 제정됐던 그거 맞습니다. 소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이 소학교 의무교육을 만든 정부는 어디예요? 메이지 정부죠. 지금 국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본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 일단 메이지 정부입니다. 에도 막부가 아니에요. 메이지 정부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가지고 17번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중서의 건의로 태학을 설치하였다. 진짜 너무 추억 속에 있는 선택지 아니에요? 한나라죠, 한나라. 이거 설명도 안 할게요. 이건 앞서서도 설명 많이 했었으니까. 자, 2번 국자감을 경사대학당으로 개편하였다. 경사대학당으로 개편하였다. 경사대학당은 1898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1898년 방금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 뭐 관련되는 사건 없죠? 변법 자강운동 1898년이죠. 그렇죠? 변법 자강운동의 일환으로 국자감이 경사대학당으로 개편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은 해에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기억해도 좀 효율적이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천황의 통치권을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였다. 뭐죠? 천황의 통치권. 천황이라는 표현은 일본밖에 안 쓰잖아. 천황의 통치권을 규정한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여기서 만든 거 맞죠? 답 3번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제1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 세계 항구를 개항하였다. 어디예요? 베트남이죠. 개항을 한 거니까 베트남이고 제1차 사이공 조약 1862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낭 등, 다낭까지는 외우자 그랬어. 다낭 등 세계 항구 개항 플러스 나머지 두 개 내용 뭐 있어요? 영토 할양 그리고 선교의 자유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5번 덕체지를 강조하는 교육 입국 조서를 공포했다라고 하면 조선이고요. 2차 가보개혁 때 있었던 일인데 요거 시기 알아주셔야겠죠. 189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소학교 의무교육령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메이지 정부의 개혁 내용들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9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일본 병사의 전쟁 기억. 이거 약간 이런 방식의 문제들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시작점부터 잡아보세요. 자,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도코로군. 자, 만주사변 발발에 긴급 속보를 청취했대요. 그럼 만주사변이 1931년이니까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시점은 1931년이에요. 만주사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 다음에 도쿄로 갑니다. 그리고 도쿄에 가라고 빈칸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부산으로 가요. 그 다음에 만주 지역으로 갔죠. 그리고 만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틀 전 발표된 포츠담 선언의 기사를 읽었대요. 포츠담 선언이면 1945년. 진짜로 언제예요? 완전 종전 직전입니다. 포츠담 선언. 자, 그러고 나서 펑텐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속했던 일본 부대가 무장해제 당하고요. 치타라는 곳에서 3년 포로 생활한 후에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여기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이걸 연표 문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도로 그려져 있지만 봐봐. 만주사별 발발에 긴급 속보를 청취했고 이틀 전 발표된 포츠담 선언의 기사를 읽었어요. 그러면 1931년과 1945년 사이에 도쿄에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도쿄에 있었던 사실은 그러니까 만주사변 이후부터 종전 직전까지 요 시기에 어떠한 모습을 도쿄에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쿄에서 볼 수 있겠느냐. 이거랑 비슷한 문제 어디예요? 만주국에 뭐 그 패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근데 만주국에서 볼 수 있었던 거니까 장소를 만주로 한정지었어야 되잖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 국가총동원법의 반포 소식을 전해 들었다. 국가총동원법의 반포 소식을 전해 들었다. 요거 1938년이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중일전쟁 발발이 37년이잖아. 발발한 직후라고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자, 기억은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국가총동원법 이거 우리가 한국사에서의 기억이 너무 아릿해가지고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국가총동원법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 전체에 내렸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조선에만 내렸던 게 아니에요. 자, 기억.
볼 수 있습니다. 31년과 45년 사이에 있잖아요. 자, 니은 아주하친의 결성식 초청장을 받았다. 이제 결성할 거라는 거죠. 이거 도쿄 맞아요, 아니에요? 도쿄 맞죠. 그런데 이거 언제 결성됐어? 1907년에 결성됐잖아요. 이건 아예 대놓고 아주하친의 1907년인 거 물어본 거죠. 그러면 31년, 45년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니은은 도쿄는 맞지만 못 들어갑니다. 시기가 틀렸으니까요. 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군의 과달카날섬 철수 소식을 접함. 야, 이게 이런 방식의 선택지가 나오면 여러분들 조금 당황할 수 있죠.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리얼 볼게요. 파리강화회의 대표단 환송식. 뭐야, 파리강화회의에 갈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거잖아. 그럼 파리강화회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직전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요건 언제예요? 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죠. 직후면 만주사변보다 한참 전이잖아. 시기 안 맞네요. 그럼 이거 답이네. 그러면 기억 디귿이네요. 자, 여러분들 과달카날섬 철수 소식을 접했다.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착한 사람들 손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 그런데 과달카날섬의 철수 소식을 접했다. 여러분들 이게 답이에요. 그 말은 4종, 4종 교과서에 모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 본문에 들어가 있는 교과서는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어디가 있냐면 교과서에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걸 주제를 묶어가지고 지도들이 엄청 큼지막하게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들에 보면 항상 과달카날섬 철수 소식이 들려 있어요.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요게 언제냐라고 하는 걸 지금 시기를 좀 잡아보자고요. 뭐냐면 봐봐. 시기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미드웨이 해전은 알죠? 미드웨이 해전. 자, 뭐냐면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진주만을 습격했죠.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동안은 미국이 조금 주춤하는데 미국이 이제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1942년에 있었던 미드웨이 해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드웨이 해전 직후에 태평양에서 이제부터 미국이 완전하게 전세를 역전하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이 과달카날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전투고요. 그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일본군이 철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모든 교과서의 지도에 찍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과달카날섬이라고 하는 거는 미드웨이 해전 직후구나라고 시기는 잡아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져가줘야 되는 교훈은 항상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잖아.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것들 볼 때 청일전쟁 그대로 표현한 적 거의 없죠. 선택지 풍도해전이라던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기억하자 그랬어. 성완전투 이런 거 기억 좀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러일전쟁도 아까 동해해전 이런 방식으로 나왔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또는 태평양 전쟁을 그 전쟁 이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극단의 표현이 선생님이 보기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냐면 좀 구체적인 전투 이름들을 눈으로 확실하게 봐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면 되냐면 시간이 있으면 바로 가가지고요. 각 교과서에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 큼지막한 지도 또는 자료들을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넘겨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부터 수능입니다. 자,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년 전 오랑캐가 난징으로 천황을 찾아왔대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랑캐들이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만여 명의 군사로 북쪽의 수도까지, 얘네들 우리가 누구야? 오랑캐야. 지금 오랑캐는 북쪽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조약을 맺었대. 야, 이거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난징 주변의 영토를 떼어주면 천황을 도와줄 것이지만 거절하면 천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협박했대. 여러분들 이 천왕 보고 나서 천황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노중당, 이 증국번에 대한 존칭이래요. 증국번이네, 이 사람이. 증국번이 이미 난징을 함락해서 천황 세력을 진압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오랑캐에 대한 방비에 힘을 쏟으셔야 할 거다. 저는 천황 홍씨, 요것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봐봐. 난징으로 천황을 찾으러 왔대. 근데 오랑캐가
북쪽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조약을 맺었대요. 그리고 증국번이 난징을 함락했대. 즉 지금 저 천황 세력을 굴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6번은 시기를 요 정도 힌트 가지고 찾아야 돼. 그리고 천황은 홍씨래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맥락을 잡았으면 완전한 힌트가 되는 거죠. 또 생각해봐요. 난징이 중심지였던, 그냥 난징이 수도였던 데 한번 쫙 읊어보면 명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동진도 있는데 동진은 아예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명도 있고 국민정부도 있어요. 국민당 정부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지금 시기 상관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디 있어요? 태평천국 있죠. 근데 명도 아닐 것 같아. 난징이라고 하는 데를 수도로 삼은 게 천황이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황제를 이런 식으로 부른 적은 없잖아. 그렇다고 국민정부가 들어왔을 때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태평천국이겠구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일단 난징이 수도로 잡았던 데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리스트업이 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홍수전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고, 증국번이 진압을 했어요. 증국번, 여기에 중국번을 준 것도 조금 힌트를 덜 준 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왔으면 조금 더 느낌이 왔을 수도 있죠. 이용장이라던가 증국번, 이런 사람들이 한인 관료층이 태평천국을 진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태평천국 운동이 진행되는 중이고, 자 그러면 잡았어. 태평천국 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오랑캐가 북쪽의 수도, 어디야? 청나라 수도가 베이징이죠. 베이징까지 쳐들어가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조약을 맺었으면 일단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거 꼭 여러분들 붙여서 기억하자 그랬죠. 태평천국 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뭐가 일어났다?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 북쪽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조약을 맺었으면 이 조약은 무슨 조약이에요? 베이징 조약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게 어떻게까지 한 거야? 태평천국 운동과 제2차 아편전쟁 붙여서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출제한 게 지금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금 여기서 선생님이 좀 과하다 싶은 건 난징 있잖아. 난징을 수도로 잡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리스트업한 다음에 하나씩 지워가는 거는 조금 과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 분석을 통해서 난징을 힌트로 잡고 홍씨도 힌트로 잡고 증국번도 힌트로 잡고 그다음에 북쪽의 수도 일단 베이징 써놓고 나서 어떤 상황들인지 여러분들이 추론이 가능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답은 어렵지 않아요. 2번이죠.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만약에 이거 못 골랐으면, 베이징 조약을 찾았는데 답을 틀렸으면 이건 개념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공부 순서 자체가 조금 잘못 잡힌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2번이고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 간섭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무슨 조약이야? 조약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조약으로 답해야죠. 시모노세키 조약이겠죠? 타이완 하량, 라오뚱 하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삼국 간섭이 들어왔잖아. 3번,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였으면 무슨 조약이야? 신축 조약이죠. 신축조약이고요. 자, 4번, 공행무역이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무슨 조약이에요? 공행무역이 폐지된 거면 난징조약이죠. 난징조약이고요. 자, 5번, 페리제독의 무력 시기가 원인이 되어서 체결된 건 그냥 바로 시기를 붙여서 얘기하자면 미일 소통상? 아니죠. 화친조약부터 체결하니까 요거는 화친조약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조약 자체를 찾고 났으면 문제 자체는 쉬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이 조약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기 위한 상황을 읽어내는 그게 아주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의 것들이 수능에서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루트를 한번 선생님이 방금 한 거를 보면서 한번 루트를 잡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파병이 이루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선생님이 지금 보면 6번, 그 다음에 13번, 다음에 보게 될 15번까지 자료를 읽어내는 게 녹록치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지 않았다면 아마 2023학년도 수능을 실제 수능장에서 만났으면 꽤나 당황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뭐 아주 어렵다고까지 하긴 어렵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넓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추론 능력이 좀 필요한 그런 자료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자, 주체들이 있을 때 한 번씩 볼게요.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냈대. 속방을 보호하는, 속방이면 속국이죠, 속국. 속방을 보호하는 선례에 따른 것이다. 단순히 지금 이 속방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도 이제 하나의 주체로 잡아볼게. 속방이라고 하는 나라에 남쪽 지방에서 지금 변란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 변란을 진압하러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냈대. 사태가 진정되면 군대는 곧 철수할 거래요. 그런데 자, 귀국. 자, 여기는 확실하게 알려줬네. 너희 나라 일본에. 근데 일본이 파병을 했대. 파병 목적이, 자, 이 파병이면 어디다가 보낸 걸 거야? 자, 그럼 봐봐. 속방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속방이라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요. 일본이 있네요. 그리고 군대를 보냈어요. 이거는 속방을 보호하려는 거래. 그리고 일본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파병을 했어요. 속방에다가. 근데 이 속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남쪽에서 변란이 발생했대요. 남쪽에서 변란이 발생했대요. 파병 목적이 온전히 공사와 공간 그리고 상민 보호에만 있다면 왜 그렇게 많은 병사를 보낸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와는 달리 속방에 요청 없이 파병해서 인민이 동요하고 있으니 군대가 현재 도착한 곳에서 더 이상 진격하는 일은 삼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상황을 정리해 볼게. 있는 것만 가지고 나 더 이상 지식을 더하지 않을 거예요. 속방이 남쪽에서 변란이 발생한 상황이고 속방이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가 속방에다가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일본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속방의 요청도 없이 파병을 했어요. 다시 한번, 속방의 남쪽에는 뭐가 발생한 상태예요? 변란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여러분들 이전 강의들에서 보지 않았어요?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21학년도인가 2022학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방식으로 추론을 해가지고요. 추론을 해서 밑에 힌트가 조금 더 있었어요. 그때는 뭐 9년 전에 맺은 조약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걸 잡아낼 수 있는 힌트까지 추가가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거 그냥 이제 공개를 할게요. 내가 이제 공개를 한다기보다 하나씩 추론을 해볼게. 남쪽에서 변란이 발생했어. 이게 지금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속방의 요청으로 청나라가 군대를 보냈죠. 그리고 텐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은 요청은 없었지만 파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보낸 글인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일본이 보낸 이 파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 파병에 대해서. 그러면 답은 몇 번인 거예요? 파병이 이루어진 배경이니까.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장악해서 청나라와 일본군이 들어오고 나서 조선 정부도 약간 위기감이 드니까 뭐예요? 전주? 화약을 체결을 했고 나가달라고 하는데 일본은 거부하면서 결국에 뭘로 이어져요? 청일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얘기겠죠.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과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갑오개혁까지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갑오개혁 일단 쓸게요. 갑오개혁까지 요 연결되는 1894년부터 95년까지의 요 이야기는요. 뭘로 알아야 되냐면 구체적인 스토리로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약간 여기에 대해서 요런 방식으로 거의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 이제 미국 문제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 퍼즐 풀듯이 퀴즈 풀듯이 하나하나 추론해가지고 요거 청이구나, 요건 조선이고, 요건 동학농민운동이고, 곧 청일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꼭 뭐를 스토리로 좀 기억을 구체적으로 해달라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꼭. 그럼 배경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장악이라고 하는 거 요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볼게요. 1번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했다 라고 하는 건 신해혁명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뭐 이건 헷갈릴 필요 없고요. 2번 루거우차우 사건이라고 하면 중일전쟁의 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37년이었습니다. 자, 4번 러시아군이 리순에서 기습공격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고요. 이거 누구의 기습공격? 일본의 기습공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전쟁? 러일전쟁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5번 을사조약 체결에 반발하여 의병이 일어났다. 이건 뭐 그냥 의사조약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요거 꼭 다시 한번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길을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동학농민운동부터 청일전쟁까지 요 시기는 꼭 구체적인 스토리로 기억하기. 자, 대망의 15번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에서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탑3 안에 드는 문제예요. 자, 밑줄 친 서한이 작성된 당시에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예요. 적절한 거. 나머지 선택지 4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두 나라 사이에 협의에 의한 관세율과 이거 관세를 협정하겠다라고 하는 협정관세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일방적인 영사재판권도 들어가 있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협정관세와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조약을 맺었대요. 근데 이 조약의 개정 가능 기간은 조약을 체결한 지 171개월 후부터 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대요. 뭐 이거 171개월 나누기 12 해가지고 몇 년 지났는지 그 계산할 거 아니죠?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개정 가능 기간의 시작이 이듬해로 다가오자. 자, 여러분들 이거 힌트로 잡으셔야 돼. 워싱턴 주재의 대장성 관리는 본국 정부 고관 몇 명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대요. 자, 봐봐요. 워싱턴 주재의 대장성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자, 그러면 본국 정부가 어딘진 몰라도 이 본국 정부가 보낸 대장성 관리가 어디에 주재하고 있어요? 워싱턴에 존재하고 있어요.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힌트예요.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나라 중에 하나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어딘지를 찾으면 됩니다. 이제 다른 나라가. 자, 대화를 볼게요. 이러한 서한을 보냈대. 조속히 뛰어난 관리를 전권대사로 파견을 해서 수교관계나 무역, 관세 현황을 조사하고 조약 개정에 대비해야 된대. 특명을 부여받은 전권대사를 파견하는 목적은 구미 열강, 저 서유럽, 유럽 열강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조약 개정의 의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힌트들 모아볼게요. 자, 두 번째, 미국과 이 나라가 맺은 조약에 협정관세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협정관세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 또 영사재판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영사재판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여러분들 요게 느낌이 와야 돼. 요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요 조약은 평등한 조약이에요,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요 정도는 해석 가능하겠지.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그러면 이 불평등 조약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 빨리 전권대사 파견해달라, 능력 있는 관리로 보내달라, 조약 개정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협정관세와 영사재판권이 들어가 있는 조약을 체결한 나라이고요. 이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나라는 우리가 배운 교육과정 내에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랜만에 맨 앞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맨 처음 OT에서 얘기했던 거 뭐예요? 다 너희들이 배운 데서 나와요. 너희들이 배운 데서 나와. 미국과 협정관세와 영사재판권이 들어가 있었던 조약 중에 우리가 배운 나라 어디밖에 없어요. 동아시아사에서 배운 거는 미국은 일본밖에 없죠. 이 조약은 어느 조약에서 맺어진 내용이야? 미일 수호통상조약이잖아. 수호통상조약. 그쵸? 1858년에 맺은 거죠. 자, 그래서 미일 수호통상조약이란 말이에요. 미일 수호통상조약. 자, 그러면 일본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서한이 언제 작성된 당시면 지금 이거 연표 문제잖아. 시기 문제잖아. 시기 문제. 자, 그러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려고 막 노력을 했었을 때가 뭐가 있지? 다 배운 거야. 다 배운 데서 나오잖아. 뭐죠?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냈던 목적이 뭐였어요?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이와쿠라 사절단이 가 있을 때가 시기가 언제예요? 1871년부터 73년에 돌아온단 말이야.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미국과
협정관세와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던 일본이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해서 지금 워싱턴, 미국에다가 사람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 보냈을 때가 언제인 거야?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냈을 때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그냥 한번 계산해볼까? 계산 안 해봤어요, 선생님. 자, 12로 나눠봐요. 1, 12, 51이라고 하면 4, 48 이라고 하면 3. 이거 보면 뭐 14점 몇이네요? 그럼 14 더해보세요. 14 더해보면 1872년이죠. 1872년이면 이와쿠라 사절단 가 있는 기간이랑 맞아떨어지네. 심지어 개정 가능 기간의 시작이 이듬해, 다음 해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대. 그러면 171개월까지 1년 남았다는 거죠. 그럼 72년이 아니라 71년이란 뜻이네. 이제 막 출발했을 때네요. 시기 맞잖아. 뭐 이걸 지금 계산할 필요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어렵죠? 진짜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능에서 봤었던 자료 해석 루트 중에서 꽤나 손꼽히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거 답 고르는 것도 전혀 쉽지 않아요. 이 문제 진짜 어려웠어요. 답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와쿠라 사절단이 갔을 때야. 즉 1871년부터 73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때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연도부터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겠죠. 1번 여학교 설립을 청원하는 찬양회가 활동했을 때 여학교 설립 청원 그 여권 통문을 발표했었던 때가 1898년입니다. 요건 시기가 안 맞죠. 그 법 뒤죠.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번 보면 답은 2번이니까요. 3번 보면 도쿄대학에 다니고 있으려면 도쿄대학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1877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아니죠. 자, 4번 중의원에서 연설한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져가 줄 수 있어야 돼요. 중의원에서 중의원이 개설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의회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고요. 즉 제국 의회가 설립이 됐다. 그 이후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1890년 이후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죠. 자, 5번 아조아친의 동참을 권유받는 반제국주의 운동가 베트남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아조아친에는 1907년에 만들어지니까 그 이후에만 가능하겠죠. 이거 그러면 5번도 시기가 안 맞죠. 답은 2번인데요. 여러분들 기출공부가 잘 돼 있었다면 이 수능 기준으로도 2번 선택지를 그렇게까지 어렵게 풀지는 않았을 겁니다. 청나라는요, 여러분 봐봐. 청은 공행무역 체제가 시작된 이후로, 즉 1757년에 공행무역 체제가 시작된 이후로 어디에서만 서양 외국 상인들이 무역이 가능해요? 광저우에서만. 그런데 이제 광저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난징 조약 때부터죠. 난징 조약 때부터 1842년에 여기에서 5개 항구를 개항하잖아. 그 중에 상하이 있었고 다섯 번째 이번엔 닝보, 푸저우, 그 다음에 샤먼, 그 다음에 광저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닝보에서 상행위를 하는 외국 상인. 닝보에서, 즉 닝보가 열렸다. 언제다? 난징 조약부터 그 이후다. 즉 1842년 이후에는 다 닝보에서 외국 상인이 상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1871년부터 73년도 닝보에서 외국 상인이 상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에요. 이거 왜 기출공부 잘했으면 이미 준비가 좀 돼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2021학년도 6월 13번 문제에 보면 5번 선택지에 니가타를 개항지로 결정하는 관리라는 선택지에서 선생님이 거의 뭐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를 했죠. 개항과 관련된 조약이면 개항지를 좀 외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났으면 만약에 그걸 공부를 했으면 닝보에서 상행위를 하는 외국 상인이라는 선택지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건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선택지 자체도 기출 공부를 꼼꼼하게 해서 판단할 수 있었어야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두고두고 한번 봐보세요. 뭘 보냐면 첫 번째, 자료를 해석해 나가는 루트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6번, 13번, 15번 문제에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정보를 추론해낼 것인가를 꼼꼼하게 판단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주 질 좋은 자료들이니까 꼼꼼하게 한번 꼭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요. 두 문제는 뭐 나름 조금 스무스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7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책은 선교사 윌리엄 마틴, 여러분들 뭐 개념 공부 잘했다면 윌리엄 마틴이라는 사람 이름도 조금 익숙할 수도 있고 휘튼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익숙할 겁니다. 마틴이 난징조약 체결 과정에서, 자, 난징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영국과 청나라 둘 중에 하나라죠. 국가 물어보고 있으니까. 체결 과정에서 국제법 지식이 없어서 많은 곤란을 겪은, 그죠? 영국은 많이 하고 다녔잖아. 이건 청나라겠죠. 가를 돕기 위해서 당시 구미 외교관에게 필독서처럼 읽히는 휘튼의 저서를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름이 뭐죠? 이 책은 만국이 하나의 공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만국공법. 자, 이 책은 출간된 직후에 나라고 하는 나라에 전해져서 왕정 복고에 의해 새로 수립된 정부의 근대화 정책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서구 국가와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정복고 생각해보세요. 왕정복고라고 하는 건 뭐야? 원래 왕정이었는데 왕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원래 왕정이 아니었는데 왕정으로 돌아갔다. 자, 그러니까 이 왕정복고라는 표현 주로 어디에 쓰죠? 메이지 유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메이지 유신에서. 자, 그리고 불평등 조약을 개정한다? 이와쿠라 사절단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일본입니다. 자, 그래서 청과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만으로 옳은 것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흥정헌법 대강을 제정하였다. 맞죠? 청나라 맞죠? 자, 니은, 워싱턴 회의로 해공 군비가 제한되었다. 요거는 해공 군비가 제한된 건 지금 가 나중에선 나입니다. 나. 워싱턴의 중요한 주제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에서. 니은 아닙니다.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선택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런 선택지가. 에치슨이 발표한 방위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에치슨 라인 얘기하는 거죠. 에치슨 라인. 자, 여러분들 에치슨 라인 계속해서 어떻게 기억했어요?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누구와 누가 빠졌다? 타이완과 대한민국이 빠졌다. 그런데 누가 들어갔느냐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런데 타이완과 대한민국이 빠졌으면 일본은 들어가 있겠죠 라고 판단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거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 현장에서 우리가 맨날 뭐 에치슨 라인에는 일본이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타이완과 대한민국이 빠져있다는 게 주요한 정보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일본은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자, 리을 봐봐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조인을 거부하였다? 이거는 명백하게 일본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중화민국으로 가서의 그 이후 중국의 베이징 정부입니다. 중국 정부예요. 중국 정부. 군벌로 넘어간 상태의 중국 정부. 오사운동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오사운동과 관련해서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조인을 거부하였다. 그거 오사운동까지 연결해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디귿 선지가 좀 처음으로 등장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도 있는 선택지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뭐 나머지 서유견문 해국도지는 그렇다 치고 요 천연론 이 옌프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뭐와 관련된 서적이다? 사회 진화론과 관련된 서적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만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자료는 해석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4단원 2023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가나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군대입니다. 자, 대장이 김원봉이래요. 주요 간부의 발표가 이어졌대. 성립 후 2년간 우리는 3.1운동 20주년 기념식, 얘들아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도 계산해가지고 힌트로 사용해도 돼요. 3.1운동 20주년 기념식을 했다는 거, 요거 몇 년에 했다는 거야? 1939년에 했다는 거죠. 1939년에 각종 선전 공작을 진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결사대를 조직해서 선봉에 서기도 했다. 현재 우리 가가 결성된 곳이 어디래요? 한커우래요. 우한. 비롯해서 곳곳에 적 점령지에 산재한 조선인들이 우리에게 가담하기 위해 속속 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원봉만 보고 판단해도 되겠지만 한커우라고 하는 곳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우한이라고 하는 곳도. 자, 그래서 2년간 요런 활동도 했고 시기가 요쯤에 걸쳐 있고 김원봉, 한커우, 우한 요런 거 생각해 보면 요거 1938년에 결성된 조선 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미국 전략정보국. 요거 나왔으면 사실 바로 떠오르는 군대가 있긴 하죠. 책임자가 오늘부터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것도 힌트죠. 상호협력하에 적에 항거하는 비밀 공작이
시작된다라고 선언해. 임시정부가 창설한, 여기 아예 써있네. 임시정부가 창설한 나 군대에서 대원들의 국내 잠입 준비는 완료되었고 대기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사실 어렵지 않죠. OSS, 미국 전략정보국과 함께 작전을 이제 준비를 했었던, 무슨 작전?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군대 어디예요? 한국 광복군이죠. 한국 광복군. 요거는 1940년에 어디서? 충칭에서 창성됐다는 거, 요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같이 해주시는 게 나중에 힌트 찾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용대와 한국 광복군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의열단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 아니죠. 김원봉이 둘 다 만든 건 맞지만 의열단은 훨씬 앞식입니다.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열단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김원봉의 활동이. 1번 아니죠. 자, 2번 국민혁명군의 북벌에 참여하였다? 북벌은 언제부터 언젠데? 1926년부터 28년까지잖아. 시기가 아예 안 맞죠. 오히려 조선의용대가 참전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중일전쟁이라고 보겠죠. 자, 3번 태평양 전쟁을 발발을 계기로 창설되었다. 요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시기 잡는 게. 태평양 전쟁 발발이 언제부터예요? 1941년입니다. 1941년. 한국 광복군은 1940년에 창설이 되니까 시기가 안 맞습니다. 자, 3번 아니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북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근데 지금 어디라고 지금 넣어놨어요? 북만주라고 넣어놨죠. 요거 조금 쎄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한중연합작전 우리가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거 이후라고 일단 시기를 잡고 그다음에 만주라고 좀 잡자고 했잖아. 그쵸? 지역을. 그런데 만주를 좀 구분했죠. 북만주로. 자, 동아시아사에서는 조금 쎄할 수도 있는 게 요런 방식으로 지금 어쨌든 2015 개정교육과정 수능에 들어와서는 처음 나오고 있잖아요. 자, 요거 좀 구분 좀 합시다. 일단 북만주, 남만주. 만주에서도 지역이 조금 갈리는데요. 자, 우리가 한중연합작전 했던 대표적인 두 독립군 부대 자체는 알고 있어요. 근데 북만주에서 주로 활동했던 거 한국 독립군이고요. 남만주에서 주로 활동했던 부대 조선혁명군입니다. 요렇게 지금 나눠놓고 있어요. 요거 약간 다음번에 예를 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출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 파트라서요. 어찌됐든 나 자체는 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지우시고요. 자, 요거는 자체적으로 물어본 방법 자체가 이거죠. 뭐야? 이 두 부대가 모두 중국 국민당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부대라는 걸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와나 5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면 몰랐으면 조금만 반성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세요. 몰랐으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번 문제는 자료를 해석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뭐 선택지라던가 어려울 건 없었고요. 자, 여러분들 길었던 4단원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5단원만 남았고요. 5단원은 이제 마무리를 좀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빨리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올린다 그랬는데 이게 일정이 생각보다 빡빡해서 쉽지가 않았네요. 강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끊을게요. 자, 모두 수고 많았고요. 이제 마지막 5단원에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